투자 손절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시작할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거나 산으로3의 2610번으로 전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절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 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 내린 1999로 장을 출발했고요. 낙폭을 다 줄였습니다. 어제보다 0.68포인트 내린 205선에서 2005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랐었는데요. 2%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108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어제장에서 강세였는데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이고 기아차는 1% 남짓 오릅니다. 오늘 7만 원 선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현대모비스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6%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좀 1%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요. 현대중공업 어제 보합 마감을 했고 오늘도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어제 금융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나란히 1% 이상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0.3% 빠집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어제장에서는 강보합권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2%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S오일도 오늘 1% 빠지면서 정유주 대체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LG 모두 강하게 올라오면서 전기 전자업종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1% 이상 오르고 LG전자는 3.5%나 급등하면서 91,5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지주회사인 LG 역시 2% 급등 75,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설사 중에 하나인 삼성물산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에도 오늘 0.8%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그 밖에 우리금융은 2% 이상 빠지면서 금융주 하락에 동참하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 0.7%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종목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535로 출발한 이후로 현재까지 상승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소폭 눌렸던 셀트리온 0.5%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 장 시작 전에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0.08%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어제 강보합 마감했었죠. 오늘 1% 이상 더 오르고요. CJ ENM은 1% 남짓 상승하면서 31,050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연구소 어제 소폭 밀렸었는데 오늘 1% 남짓 상승하고요. SFA도 1% 이상 오르면서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오름세인데요. 어제 4%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거고요. SM 어제 소폭 밀렸는데 오늘도 0.5% 더 빠집니다. 54,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2% 이상 좀 하락폭을 늘려가는 상태고요. 파라다이스 어제 2%대 낙폭을 튀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1% 남짓 더 밀립니다. 반면 오늘 골프존이 굉장히 강합니다. 5% 급등하면서 69,0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 흐름 봐드렸고요. 코스피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홍희진 팀장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네.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약보합세죠. 근데 이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이제 업종별로 좀 시비가 좀 엇갈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태양광 관련 업종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웅진호딩스나 웅진에너지 또한 OCI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태양광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도 어느덧 지금 31만 원 선에 지금 바짝 좀 다가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 경기 회복 흐름,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좀 나온다라면은 그 흐름과 유가 상승의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지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와 지금 같은 흐름,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태양광 업체도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전자 업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종목이 다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은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세인데 일단은 흐름 자체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좀 살아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전자,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역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좀 그런 맥락으로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뭐 가시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될 업종 자체,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업종 자체는 태양광,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그러니까 이들 업종으로 일단은 좀 압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쉬어가게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는 오늘 IT나 자동차,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지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항공주까지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수급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만한 심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2,000포인트에 지금 재탈환한 이후에 여기서 2,000포인트 이상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이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00포인트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했던 저항대이기 때문에 강했던 저항대가 한 번에 돌파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매물소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이격도 줄이기가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죠. 지금 투신이나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금과 투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지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흘러간다라면은 현재로서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벗겨내야 될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좋지는 않지, 지금 시장 분위기 심리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은 뭐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덧붙여 보자면 환율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과 지수와 지금 역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갈 때는 환율이 하락하고 반대로 지수가 떨어질 때는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향성을 좀 나타낼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이겠죠. 그저께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한 1%대 조정이 나왔는데 환율이 8원이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0.6% 올랐지만은 환율이 그만큼의 지금 하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떨어질 때 환율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더 클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1,120원 선으로 환율이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지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봤고요. 오늘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방금 약세 전환을 했는데 코스닥은 이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0.47% 뭐 강보합권 흐름이 조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520선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2,000선 전후에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좀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쪽에서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관심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그 코스닥 쪽으로도 한번 매기를 한번 잠시 옮겨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안 성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차트 보면서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520선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월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은 자,
지금 이제 550선, 545에서 550선이 지금 현재 장기적인 어떤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요 구간을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좀 돌파를 하는가, 이 부분이 조금 코스닥 시장의 어떤 키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45선 같은 경우에 2003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지지력으로 작용했던 구간, 그리고 2008년도에 강하게 이탈하고 난 뒤에 2009년 이후에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5포인트에서 550포인트 선, 요 지수대를 돌파를 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코스닥을 강하게 이끄는 업종이나 테마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뭐 코스닥 쪽에서 뭐 정책 테마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뭐 최근에 태양광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대선 좀 다가오게 되다 보니까 4월달 같은 게 또 총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관련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그 대선 테마, 박근혜 테마주, 뭐 안철수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요 종목군들이 조금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있나요? 일단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연속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예를 든다면은 2007년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은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30여 년 넘게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기 전까지 한 30배 정도 올라갔던 그런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선 테마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개인 기관들 뭐 전체적인 수급이 다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그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골프주라는 종목이 현재 4.3%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영업이익이 705억 정도 현재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0년 대비해서는 28%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라운딩 증가에 대한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 개선세가 올해까지도 좀 이어질 것이란 그런 부분,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좀 한번 내려본다면 오성 LST, 그리고 그 우측으로 본다면 뭐 성균광전투자, 이런 회사가 8.6%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OCI가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넥솔론이라든지, 그리고 성균광전투자, 웅진에너지, 그리고 오성 LST,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 제품들이 그 올해 수요가 한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소규모 업체들의 어떤 가동 중단, 그리고 설비 폐쇄로 인한 어떤 공급 과잉이 조금 해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 어떤 뭐 그 공급 측면에서 그 감소를 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또 증가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인터플렉스, 또 에페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실적 분기 실적보다는 연간 실적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310억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2011년 같은 경우는 396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금 강세를 2.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011년도 대비해서 한 66% 정도 증가할 것이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관련 그 부품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반도체 부품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IT 부품주를 분할 매수할 시점이다 하셨고요. 또 신한 PWM 압구정지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22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죠. LTRO로 2월까지는 훈풍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도 역시 긍정적인 관점이신데요. 여전히 유효한 상승 추세를 전망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효
최용 대리께서는 테마주 언급을 하시는데 장애인 복지 테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다소 보수적인데요. 2,000포인트 선에서 단기 저항이 예견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5가지 종목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전 종목 수익 중입니다. 오성 LST 오늘 장에서도 1% 이상 강한데요.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죠. 27%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삼성증권이 나란히 11% 이상, 또 한국정밀기계도 5.3% 수익권입니다.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 보겠습니다. 두 종목 있으신데요. 현대산업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0.8% 정도 마이너스 수익이 기록 중이고요. 한진 PNC는 5% 이상 수익권입니다. 현금 50% 있으시고요.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옵트론텍 수익률은 마이너스 3% 정도의 등락을 기록 중이고 OCI가 오늘장 3% 이상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수익이 2% 이상 나게 됐습니다.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수익은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자, 이어서 채용 대리포트 보겠습니다. 들고 계셨던 기산텔레콤, 마크로젠 이렇게 두 종목을 모두 매도하십니다. 기산텔레콤은 수익이 마이너스 0.9%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자르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마크로젠은 매수가 대비해서 2.6% 수익이 났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건데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자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이 100%가 되고요. 오늘 새롭게 추가적으로 사시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 종목이나 되는데요. 먼저 테라세미콘입니다. 비중 40% 들어가시고요. 매수가를 33,900원 주셨습니다. 목표가 42,000원 제시하셨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잘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사는 종목은 이수 앱지스인데요. 비중 30% 들어가십니다. 매수가를 8,550원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장중에 7% 이상 급등을 합니다. 목표가 12,000원 주셨고요. 파브리병 임상 이상 통과라는 호재로 앞으로도 주가가 12,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 보셨습니다. 한 종목 더 있으시네요. 대원제약입니다. 30% 비중 들어가시고요. 매수가를 7,270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비중이 다시 100%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삼양홀딩스, 현대모비스, 다산네트워크스까지 세 종목 있으신데요.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7.6% 고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현금 비중이 70% 되시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사십니다. 비중 20%로 덕산 하이메탈 매수를 하시는데요. 매수가를 24,050원 주셨고요. 아몰레드 대표주로서 제품 다변화에 따른 수혜가 주목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봅니다. 박성일 전문가가 역시나 오늘도 1, 2, 3위에 있고 또 한 종목을 5위에 올리셨네요. 박성일 연구원 1위부터 3위까지 또 5위에 종목을 올리셨는데요. 오성 LST가 2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 삼성증권, 두산인프라코어가 각각 11% 이상, 또 한국정밀기계가 5위에 있는데요. 5%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정영훈 전문가 현대모비스가 4위에 랭크가 되는데요. 7.6%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용 전문가가 200% 가까운 누적 수익률 쌓고 있는 상태고요. 박성인 전문가가 12%, 신용훈 전문가 11% 이상 수익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또 종목 점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2월까지는 괜찮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분석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좋게는 보고 있지만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지수 한 8분 능선은 왔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22의 2차 LTRO가 이달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22에서 12월 말부터 작년 12월 말부터 진행된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외국인 수급이 국내 이머징 마켓에 좀 많이 들어온 겁니다. 왜냐면은 신흥국가의 통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학습 효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머징 시장의 비중 확대 외국인의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2월달 이제 이태리 국채 돌아오는 거를 LTR로 다시 장기 대출로 돌리게 되면은 외국인의 유동성은 좀 더 들어올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유동성 장세는 좀 크게 갈 수도 있지만 반면에 다시 한번 한 차례 어떤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수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았을 때 한 2070에서 80선까지만 보고 있고요. 2050 정도면은 그동안 밑에서 산 주식들은 매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민 팀장께서는 월요일부터 5인의 전문가와 함께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계신데요. 들고 계신 종목들 AS 받겠습니다. 박재민 팀장님께서는 현대산업과 한진 PNC 이렇게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먼저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 지금 3년 동안 거의 장기 침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침체 있고 해외 플랜트 같은 건설회사는 상당히 이제 실적이 양호했고 수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이제 건설 좀 많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방의 미분양 사태라든지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작년 8월 유럽발 위기 때 뭐 전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그때 당시 동종목은 거의 5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단기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다시 12월 달에 16,000원까지 좀 내려갔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한 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닥적인 국면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골라본 거고요. 뭐 한진 PNC도 여전히 뭐 실적적으로 보면은 워낙 좀 안 좋았던 회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골라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산업은 오늘 3.7% 정도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예,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같이 몰리면서 특히 외국인의 비중이 좀 많이 늘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외국인의 비중이 늘면서 그리고 기간도 같이 2만 원대부터 추가 매수로 들어오면서 120에서 이평선의 일봉선을 뚫어주면서 단기 아무래도 상승폭이 컸던 만큼 지금 차익 매물이 어제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에서 지금 한 10% 좀 안 되게 밀린 상황인데요. 사실 20일선은 오늘 터치했습니다. 24,350원 지금 현재가가 20일선 터치하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적정한 분할 매수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여전히 침체 국면입니다. 수도권 분양가도 여전히 조정 중이지만 아무래도 올해 좀 경기 회복, 유럽과 경기 둔화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다음 올해 총선이랑 대선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인 또 수혜를 부동산이 항상 받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유럽과 위기 터지기 전에 35,000원 대비해서도 30% 빠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할 매수 하시기에 좀 길게 보시라고 오늘 좀 현대산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재민 팀장님 종목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전화 연결해서 종목 점검 받을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종목 특징주도 함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호재를 찾지 못한 채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태인데요. 현재 상태는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1999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 양상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는 3포인트 하락한 200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투자 주체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865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장 초반과 달리 매수 전환액 373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404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25포인트로 장 출발하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초가로부터 큰 변동 없이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81억 원, 기관은 23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9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원 10전 상승한 1,123원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승인 여부에 따라서 환율 동향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S&P와 무디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 상태인데요. 현재는 30전 하락한 1,12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37% 상승한 108만 7천 원에, 현대차는 0.23% 상승한 22만 2천 원에, 기아차는 0.8% 상승한 6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15% 상승한 3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2%대 약세 보이며 18만 7천 원에, 삼성생명은 0.3% 하락한 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1%대 강세 나타내며 27,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전자는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1,100원에, LG는 1% 상승한 7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0.2% 상승한 35,800원에, 다음은 0.2% 상승한 12만 500원에, 서울반도체는 0.3% 상승한 2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11만 4,500원에, SFA는 0.7% 상승한 5만 7,700원에, OCI 머티리얼즈는 1%대 강세 나타내며 8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는 0.2% 상승한 4만 1,100원에, 메디포스는 2%대 약세 보이며 12만 5,600원에, SM은 0.7% 하락한 5만 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인데요.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 상승한 22만 2천 원에, 기아차는 1% 강세 나타내며 6만 9천 원에, 쌍용차는 1.6% 상승한 7,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제3차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6자 회담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재룡전기는 11% 강세 나타내며 3,445원에, 이화전기는 5% 강세 나타내며 60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광명전기는 7% 상승한 3,3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주입니다. 민주통합당이 4.12 총선 장애인 공약을 발표해 관련주들이 이틀 연속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약품과 평화산업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3,660원과 2,02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스퍼트는 8% 강세 나타내며 86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최근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이패드3 출시 일정이 공개되면서 디지털 교과서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업체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출판사는 6% 강세 나타내며 8,220원에, 1위는 2.48% 상승한 2,270원에, 에듀박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95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예, 취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취병곤 전문위원을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중인데요.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하기도 했었고요. 무디스의 유럽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시장에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깨고 내려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를 보이는 상황이고, 또 가장 큰 요인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규모가 축소됐다는 것이고요. 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매도 대응을 계속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매수나 대규모 매수 유입이 없다 보니까 종목들의 변화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들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돌발적인 급등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 그런 식의 진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테마 아니면은 뭐 크게 지금 변화가 안 생기는 상황을 좀 겪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바꾸기가 쉬운데 아직은 뭐 좀 더 유지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지금 진행을 지켜보시는 편이 낫겠고요. 최근에 이제 또 특히 고유가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고유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기존의 그 종목들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좀 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상승을 노리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유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WTI가 배럴당 $100를 넘어섰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포트에 있는 종목들 AS 받겠습니다. OCI가 오늘 장중에는 3%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이 15% 이상 났고, 또 그 밖에 금호전기라든지 삼성테크윈도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SM 신텍도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트 변경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AS 받아볼 종목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들의 변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상황이 급변동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포트를 쭉 진행을 해보는 결과 변화 자체가 많지 않은 관계로 대체적으로 지금 그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계속 더뎌진다라면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그 포트 내에서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쪽은 변화가 빠르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수급이 좋은 종목들도 좀 빠르게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를 보이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좀 더 시켜보고요. 상황이 좀 더 개선된다라면은 뭐 거기서 차익실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상황이 또 답답하게 움직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또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종목이 움직이는데 미리 대응을 해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포트 내에서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좀 변화되고 있는 종목은 OCI입니다. OCI가 자체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태양광 업종들 전체가 종목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면에서는 이 태양광 관련주들의 당분간 추가적인 매수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업황 자체도 지금 그 고유가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워낙에 작년에 상황이 어려웠고 악화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반전이 되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현재로서는 일단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지금 태양광을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 업종들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꽤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또 잘 간다고 추격 매수를 해서 따라잡았다가 물려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대체에너지 주들이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전환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신다면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탄력을 받고 움직이면 또 예전에 태양광 주식들이 걸어왔던 그런 상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개념을 잡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저도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좀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좀 지켜보다가 가용한 대로 변화를 좀 줄 예정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보다 방향이 빨리 잡히지 않는 종목은 교체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앞서서 하셨잖아요. SM을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SM도 사실 특별하게 진행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 금호전기를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금호전기는 사실 LED 조명 쪽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도 좀 애매모호한 게 종목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다가 또 다시 순환매가 발생하면 한번 강하게 올라버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좀 애매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드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후 진행까지 보고 거기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샘플러스 최병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흐름 봤고요. 포트 전략 다시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넘어가는데요. 시장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좀 대형주 이런 흐름은 좀 당연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언급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면은 그 저항대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언급드렸고요. 그 전이 이제 1960포인트 이상, 특히 이제 200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같은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사신 분, 뭐 2200이라든지 예전 2000포인트 사신 분들은 지금 본전이 거의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전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1800 구간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봤을 때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지금 대형주 매물 소화 과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98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구간, 그러니까 박스권이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약세 흐름은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새벽에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죠.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신용등급 강등을 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2단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좀 강등을 했는데, 예전에 지금 과거 사례를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큰 악재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얼마 전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당시에는 장중에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좀 출렁거렸습니다. 해외 증시가.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 전고 좀 뛰어넘었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지금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걸 지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뭐 S&P가 미리 뭐 선제적으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을 했고,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 번 악재로 나온 부분은 시장에서 좀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뭐 추가적인 큰 악재로 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무디스 얘기는 더 이상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좀 될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좀 주의하실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에는 나중에 뭐 채권 발행에 대한 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국채금리라든지 스페인 국채금리가 지금 다시 한번 안정화 국면으로 가는지 아니면 상승 전환이 되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을 했죠. 125억 유로 발행을 했는데 양호하게 발행이 돼서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대형주를 매수하신 못하신 분들에게 매수 타이밍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현재로서는 매집 전략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가 실리면서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그러니까 중소형주 반등의 신호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IT죠. IT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12% 급등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파트론, 그다음에 STS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전환이 없다라면 코스닥 시장 자체는 중소형주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땐 대형주는 매집 전략, 그다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전략이 충분히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예. 하지만 이제 지수는 이제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나는 뭐 중소형주 매매 안 하고 대형주만 모아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 두신 다음에 충분히 좀 매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리는 반등 타이밍은요. 종합지수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1선 언저리까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정 자체가 가격 조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 그러니까 옆으로 흐르는 흐름이 나오고 밑에 이제 이평선이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선과 현재 주가 사이에 이격도가 상당히 좀 줄어든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서서히 대형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또 긍정적인 부분은 기관들이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뀌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우정국 쪽에서 한 1,600억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투신이라든지 기금의 매도가 서서히 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좀 지수 압박을 좀 줄어드는 시점은 좀 긍정적인 요인은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의견부터 들었고요. 정태근 전문가 업종별 투자 전략, 또 오늘장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네, 일단은 뭐 무디스 뭐 신용등급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반면에 어두운 면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무디스가 뭐 그 이탈리아인지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은 뭐 좀 이미 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탈리아 어떤 그
피치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연속 속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트리플 A 등급을 갖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어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사건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대 선결 과제된 긴축안이 어떤 의회에서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디스가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거기에 대한 이유,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가 제도적 개혁 그리고 뭐 재정 지출, 뭐 경제 체제가 불안하고 이게 여기에 뭐 다른 말한 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뜯어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제 긴축안이 통과가 됐긴 했지만은 그렇다면 긴축안이 통과가 되면서 1,300억 유로죠. 1,300억 유로 정도의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금의 키를 쥐고 있는 독일이 아직 자금 지원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의회에서 어떤 승인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독일 의회 승인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프랑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프랑스가 그리스 채권을 540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지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조금은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프랑스의 신용 등급도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연결이 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민간 채권단에 대한 협조 여부가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300 긴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민간 채권단들이 지금 현재 한 발짝 50%까지 물러서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채권에 대한 교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천억 정도의 어떤 채권에서 1,000억 정도의 어떤 2천억에서 2천억 정도 이런 채권 교환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가 긴축안에 대한 목표 이행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차 구제금융의 얘기가 나왔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구제금융이 제대로 확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3대 선결 과제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무디스가 그런 우려감을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좀 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중국 상황 어떤지 보고 오늘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 증시 소폭 밀렸었고요. 오늘도 하락 출발했군요. 흐름 어떻습니까?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현재 움직임 방향성을 못 찾고 있습니다. 0.18% 하락한 2347.54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350선을 중심으로 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움직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부동산주의 급락이 지수의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원자바오 총리가 부동산 규제의 지속 필요를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업종의 우려감들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 영향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큰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바오 총리는 이와 함께 정책이 빠르면 1분기에 소폭 조정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 상승폭이 흑자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불안감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월 신규 대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축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에 긴축 기조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월 신규 대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것들에 따른 부담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긴축 기조를 완화시킬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같은 경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50선을 중심으로 한 혼주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오늘 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홍희진 팀장의 관심 종목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 오늘 좀 소형주가
갖고 나왔고요. 삼익악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삼익악기 같은 경우는 악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악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치품의 일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방송에서 유행했던 뭐 세시봉이라든지 뭐 슈퍼스타 K, 뭐 기타 방송에서 나오니까 악기 갖고 이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멋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따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익악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수혜가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국민 소득의 증가, 그다음에 수출 증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호하게 좀 지지선을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00원 선, 1,850원 선이 지금 양호하게 좀 지켜지면서 121선의 지금 역할고, 121선의 역할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고점에 밀리면서 뭐 하락 추세처럼 좀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추세선을 돌파해 버리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선 자체는 저항권인데 밑에서 끌어올리는 매수세도 상당히 좀 강한 걸 현재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며칠간 돌파 시도가 나오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아직까지는 뭐 돌파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계속해서 돌파할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세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익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가격을 오늘 2,060원에서 2,080원,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2,400원까지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께서 2월 8일에 주셨던 현대위안은 오늘장에서도 목표가 달성이 됐군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삼익악기였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앞서서 유럽 얘기만 좀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전략을 잘 못 들었는데 간략하게 좀 전략 짜주시고요. 종목 듣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전략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은행업종하고 최근에 강세 보였던 화학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장 쪽에서 선물 매도가 좀 나오게 되면서 프로그램 압박으로 좀 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선물 동향 계속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료 비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들 선물 쪽, 그리고 은행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좀 순환매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업종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그 자동차 셰시, 그리고 바디 부품, 그리고 조향 장치를 그 전문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일단 그 실적 부분에서 조금 그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4,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04억 원인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5,6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31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00%가 넘었던 실적 개선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적 모멘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차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자, 최근에 그 11,600원까지 갔던 주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그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현재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급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2월 10일부터 수급 구조가 개인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조금 바뀌는 그 모양새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들의 선전 물량을 받아내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더 이끌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3,000원 이하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 12,5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13,000원 이하로 좀 수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이 일단은 그 121선 가게 되면 이렇게 저항을 받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표가도 조금 121선 부분이 있는 14,000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아래쪽 바닥을 할 수 있는 12,000원 정도 손절가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화신이었고요. 역시 2월 9일에 두산 엔진을 주셨었는데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이 됐었군요. 화신 역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